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또 일주일이 가고 내일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이제 곧 8월도 둘째 주, 셋째 주가 지나서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상의를 입기 시작하고, 눈이 오고, 춥다고 이제 연신 그냥 춥다고 얘기하고 호들갑을 떨고 다니는 그런 시기가 곧 옵니다. 계절은 정말 빠른 거죠. 제가 연초에 떡국 먹고 와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봄에 영업 잘 못하면 아주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라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겨울도 금방 옵니다. 여름의 추위와 배고픔이죠. 여름의 배고픔과 겨울의 배고픔은 수준이 다릅니다. 사실 오늘 채용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런 채용 세미나를 하거나 면접을 보게 되면, 또 경우에 따라서 일하다가 거래처가 됐던, 거래처의 직원이 됐던, 외주사가 됐던, 뭐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는 건물주도 많이 만나고, 임차인도 많이 만나고, 임차인의 월급쟁이 직원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수만 명 만났겠죠. 그 만난 사람들의 데이터가 머리에 쌓여가지고, 저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자부를 해요. 그 어떤 관상쟁이, 점쟁이, 무당도 열심히 일한 부동산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서는 부동산을 하시는데 관상을 공부해가지고 사람 보는 눈을 이제 자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학문적으로 입증을 하시려고 부동산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뭐 명리학이라든지 사주관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려고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꼭 대학원 안 가더라도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면 이 공통점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의 혼을 태워가지고 일할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진짜 혼을 태워가지고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잘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냥 며칠 지나면은 다 뻥인 걸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뇌과학자 분이 하와이 대저택에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사람이 3-7일, 21일 정도를 뭔가 루틴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머리에서 얘는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 진짜 루틴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21일. 제가 맨날 반년 정도는 목숨 걸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 영상을 듣고 나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년도 너무 긴가? 요즘 MZ들이 반년을 몰입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21일도 짧은 기간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사람의 어떤 관상을 보는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사한 첫날부터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입사 첫날부터 돈 못 버는 사람 바로 티가 나요. 심지어는 면접을 볼 때도 아리까리한데 좀 이상한데 싶으면 진짜 이상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상, 예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못생겼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사람으로서 뭔가 말이 됐든 외모가 됐든 어투가 됐든 뭐가 됐든 남에게 뭔가 주는 그런 매력이 있다. 그 매력이 있는 사람은 일에 있어서도 뭔가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빨리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흐리멍텅하고 뭔지 모르겠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생각이 뭐야? 뭐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드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건 또 역으로 나쁜 매력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흐리멍텅, 영업을 하더라도 흐리멍텅. 가끔 가다 뭐 직장 생활하면은 막 그 푸시를 하고 뭐 실적에다가 뭐 인사고과에 근태에 뭐 이래저래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싫어서 자유롭게 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만만한 게 부동산 중개업인지 부동산을 하겠다고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제가 이제 막 때리고 싶죠. 저는 이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할 게 없어서 좀 푸시를 덜 할 것 같아서, 누가 나 이래라 저래라 안 할 것 같아서, 월급 주는 조직도 아니니까 뭐 내가 출근을 하든 말든 상관 안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이제 좋은 브랜드의 뭐 부동산 회사라든지 외국계 부동산 회사나 이런 데 지원하시는 분 중에, 그래 뭐 내가 못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제가 집이 금수저인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일하기 싫고 먹고 살만하고 집에서 놀 수는 없고 명함은 파야 되겠고, 여기 뭐 부동산 직원 뽑고 에이전트 뽑는데 여기 가가지고 뭐 중개보조원으로 일해볼까? 또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어요. 중개보조원으로 한번 일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입사를 해가지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실적을 못 내면서,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6개월 동안 실적이 없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을 위해서예요. 부동산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을 위한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옆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그것만큼 그 최악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걸러내 줘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만나는 즉시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뭐 이렇습니다 막 허세를 얘기하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 뻔해요. 열심히 일할 사람은 열심히 일하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와서 열심히 해요. 그냥 뭐 굳이 와가지고 무슨 뭐 열심히 일하고 뭐 뼈를 녹일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 부동산이라는데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누가 뭐 뼈를 녹여가면서 일합니까?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세상에 웬만한 사람 다 열심히 일 안 해요. 그래서 성공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냥 좀 하면 돼요. 그냥 대신 루틴하게. 예전에는 제가 신입 직원이면 그래도 모르는 사람 신규 고객 접촉 프로스펙팅 하루에 10건은 해야 되지 않냐, 그거 안 하면 A급 고객이 생기겠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요즘 그런 얘기 안 해요.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 부하 직원이 예전에 너무 클래식하게 가리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반은 수용하고 반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다르고 세상이 바뀌었으니 코칭법도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너무 푸시하고 이럴 필요가 없겠다. 지 알아서 지 인생 사는 거지.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뻔한 영업의 진리, 영업의 성공의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을 할 거면요, 부동산을 만나야 돼요. 부동산을 만난다는 의미는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부동산을 살 사람, 그 부동산을 들어갈 사람, 그 부동산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사람, 살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를 거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하드웨어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났을 때
삐죽삐죽하고 뭔가 어거지 써가지고 뭔가 이 상담을 하러 온 것이지, 부동산 일도 뭔가 부동산으로 뭔가 승부를 걸기 위해서 부동산을 하려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이 일 한번 해보려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도 되는데 제가 채용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그 친구는 뭐 너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 왜 그렇게 그 친구한테 잘해주냐? 라든지, 야, 나는 너 안지가 뭐 10년도 넘은 친구인데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심지어는 그게 이제 뭐 친구 관계가 아니라 직장에서 만난 사이거나 일하다가 만난 사이인데, 저희가 안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도 못해줘요? 라든지, 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되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왜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아주 간단해요. 만난 지 며칠밖에 안 됐거나 몇 달밖에 안 됐어도 제가 잘해주고 싶으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잘해줄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 사람이랑 뭐 엄청 친해질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하는 댐댐이를 보고 저 사람이, 내가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영업인으로서 내가 인정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면 전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뭔가 건물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제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제안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 같이 만들어 주거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 주소 보내보라고 얘기하고 제가 웬만한 거 다 만들어 줘요. 그리고 그 만든 거를 활용해 가지고 수주를 했을 때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 그런 솔루션이나 방법까지 다 얘기해 주죠. 제 시간을 다 쓰고 제 노력을 써서라도. 왜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안지 10년이 됐어도, 심지어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뭔가 파이팅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 뭐 삐죽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만평짜리 건물 수주하고 싶은데 제안서 좀 같이 만들어줄 수 없겠냐, 제안서를 만들어줄 수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단연코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속으로는 꺼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저는 사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뭐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정색을 하고 저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그 사람 제 마음속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병신으로 생각하든지 말든지 알 바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은 너무나 간곡하게 건물을 수주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을 따도 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하도 그 건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길래 비슷한 건물에 과거에 제안을 했었던 제안서 샘플을 주면서 한번 이거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다고 얘기하고 2주 후에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못 만드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든 거를 가지고 와라, 고쳐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두가 안 나가지고 아직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불쾌하고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저는 그걸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 해줄 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서운해서 그 당시에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의 사장한테 찾아가서, 노창이가 이런 거를 수주하면 회사에도 도움이 될 텐데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도와주질 않는다, 그렇게 하소연을 가서 한 거예요. 사장한테. 그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왜 이걸 수주하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네가 LM 전문가로서 왜 그걸 해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나한테 그걸 하라고 하면 내가 회사를 나갈지언정 난 해줄 수 없다. 그 이유는 내가 2주 전에 샘플을 주면서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한 장도 끌적인 그런 흔적이 없고 노력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내가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사장은 저한테 해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도와주고 싶죠.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거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같이 일하는 회사의 동료든 공동중개를 하거나 협업을 하면서 만난 다른 회사의 사람이든 같이 일하게 된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 고객이 실제로 나한테 실제 고객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특히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이 저희에게 고객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 고객이고요. 진짜 핵심적인 부동산 중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의 고객은요, 내 옆자리 사람입니다. 내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사람과 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태 안 좋고 일 대충대충 하고 전화 한 통 하더라도 말 싸가지 없게 하고 인사성 없고 게으르고 이러면서 좋은 계약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버리세요. 왜냐? 좋은 계약, 큰 계약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꼭 두세 명의 동료와 협업을 하거나 타사와 협업을 해야 돼요. 타사와 협업을 하지 않고 나 혼자 단독으로 실평수 10,000평짜리 건물을 채운다? 있을 수 있겠죠. 힘들어요. 동료가 됐든 부하가 됐든 상사가 됐든 다른 부동산 사람이 됐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도와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도와줄 사람을 선택해야 된 기로에 놓였을 때 굳이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을 빼놓고 내 옆자리에 있었던 게으르고 회사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서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채용 세미나 끝나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3000%도 빠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인간관계 오래 해서 축적되는 건 아니고, 노력하는 모습을 며칠 동안만 나한테 임팩트를 줬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에게, 저 성격이 약간 금사빠예요. 그래서 저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도와주고 싶고, 좋은 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10년 넘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안지 몇 달 안 되고 1년밖에 안 된 사람이랑 막 히덕거리고 돌아다니고 뭐 그 사람이랑 맨날 뭐 수덕거리고 있고 막 이런 경우에 그걸 이제 목격을 하면, 왜 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자기한테는 잘해주지 않냐, 안지 10년이나 됐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일을 같이 하자고 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10년을 안 게 중요해요? 부동산 계약하는데? 나랑 같은 계약해서 돈 벌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정말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진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일하다가 사회에서도 친구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업에서 동료로서 친해지진 않아요. 그건 일을 같이 해야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옆에서 내가 하루 회사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누가 알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주변 사람들은 옆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큰 계약을 하길 원한다 그러면 큰 건물, 큰 고객을 만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똑같이 하고 다니는 동료에게 내가 선택될 수 있도록 나의 성실함과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